자, 봅시다. 유닛 33의 관계부사와 복합관계사. 자, 선행사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고 이 선행사에 따라 관계부사가 결정된다. 그래서 뭐 시간일 때는 when을, 그지? 뭐 장소일 때는 where를, 이유일 때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the reason일 때는 why를, 자, 방법일 때 the way, 뭐 방법이라고 써놓긴 하는데 how를 쓸 수가 없지. the way를 안 쓰고 how만 쓰거나 아니면 the way, how 대신에 that를 쓰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the way, in which를 사용하는 이 네 가지 방식을 택하지 절대로 the way, how는 쓰지 못한다. 그 밑에 나올 겁니다. 주의, how와 the way는 함께 쓸 수 없다. 그래서 how만 또는 the way만 또는 the way in which 하나가 빠져있지 the way that도 가능하단다.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that. 됐어요? 자, 아무튼 관계부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부사를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아까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을 했는데 부사의 역할만 하면 되니까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나온다. 주어나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부족함 없이 다 완전하게 나온다는 거지. 네, 예문은 좀 패스해보고요. 이번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which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얘는 하나예요. 얘는 for the reason 그래서 for which로 바꿔요. 얘도 하나예요.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근데 이 녀석 둘은 조금 다양하지. 때로는 at which, 때로는 on which, 때로는 in which, 때로는 from which. 뭐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at the station 하면은 at which일 거고 시간도 at 4 o'clock. 그리고 on the street 그러면 on which고 on Monday 그러면 오늘 쓸 거 아니니. 그래서 in the room 그러면 in which. 그리고 시간일 때는 in 1999 이렇게 되면 when에도 이제 때려 이런 식으로 from the hotel, 호텔로부터 그리고 from April, 4월부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일 때는 전치사가 다양할 수 있지만 이유를 나타낼 때는 for, 수단을 나타낼 때는 in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도 3번일 텐데 복합관계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정,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나 이제 양보를 의미한다. 가장 쉬운 거 일단은 복합관계사에서 복합관계 부사절부터 보시면 복합관계 부사절은 뭐야? wherever가 있고 however가 있고 whenever가 있잖아. 중요한 건 뭐다? 100% 부사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00% 부사절. 그런데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어.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똑같이 부사절로도 쓰이는데 부사절로.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명사절로도 쓰여요. 명사절로.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총 3종류. whoever 종류가 있고 whatever 종류가 있고 whichever 종류가 있어. 관계 대명사에 ever만 붙인 거네요. 그지? 복합이라는 게 선행사가 전부 다 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자, 그런데 얘네 부사절로 바뀔 때는 요 녀석들이 부사절로 바뀔 때는 no matter 해가지고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 거야.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이런 식으로 바뀌면 부사절이고 그럼 명사절로 바뀔 때는 anyone who 이렇게 되면 수식을 받아서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명사절로 그럼 얘네 둘은 anything that 이렇게 바뀌어서 명사절로 쓰이는 거야. 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이렇게 나뉘어서 얘들은 no matter로 가는 거고 무조건 부사절일 때. 이건 책을 보고 하는 게 빠르겠네. Will invite 그랬지. Will invite. 우리는 초대할 거야. 첫 번째 문 보면. Will invite. 누구를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지? 목적어 자리에 써야 되니까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명사절로 둔갑하는 anyone who로 바뀌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anyone who는 뒤에 want의 주어 역할도 하고 invite의 목적어 역할도 하는 아까 했던 관계대명사 what랑 비슷하구나.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그치? 부족한 두 군데를 채워주면서 대신 더띵 대시 아니라 anything 대시라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So wants to know about other cultures. 다른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를 초대할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요. Parents should know that. 부모들은 알아야만 한다. 대디아를. Children reflect deeply on. 아이들이 깊게 사색한다라는 생각을 깊게 한다라는 것을 whatever their parents say. 이번엔 on이라는 전사의 목적어가 anything. Their parents say의 목적어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 그래서 anything that이 만나서 whatever. 그들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명사절로 쓰인 거네. 자, 세 번째는 이제 양보의 부사절이 나오네요. We, 주어, must not forget, 동사, this moment, 목적어 다 있죠. 우리는 이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Whatever happens가 주목보에 쓸 일이 없으니까 whatever happens는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때 no matter what. 자, 밑에요. The students, 학생들은 didn't have much money,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So, 그래서 they had to buy, 그들은 사야만 했다. buy의 목적어가 비어있네, 그지? 그러니까 이건 명사절. whichever was cheaper를 anything that was cheaper, 그지? 더 저렴한 것이면 무엇이든지를 사야만 했다. however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보의 부사절. no matter how 이렇게 바뀌죠. however delicious it is, 그것이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I know it is not good for my health. 나는 그것이 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 자, 근데 you can sit wherever, whenever 이렇게만 해놨는데 글쎄요, 선생님이 볼 때는 헷갈리니까 괜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얘들도 다 뭐로 바꾸면 된다? 그냥 no matter로 바꿔도 된다. 물론 조금 순접이냐 역접이냐 차이가 있는데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히려 심플합니다. 물론 여기서 써놓은 대로 뭐뭐 할 때면 언제나 이렇게 해놨는데 볼까? You can sit, 너는 앉아도 좋다. Wher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래서 any place where 했는데요. 거기다가 no matter where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장소가 어느 곳에라도 네가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라도 no matter where 써도 되고요. I smell this scent. 나는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 whenever니까 no matter when she passes by. 그녀가 지나갈 때면 언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니?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된다. 얘네가 쓰이는 자리는 완전한 문장의 부사의 역할만 하면 자리. 그치? 얘들은 근데 부사절로 쓰일 때도 있지만 문장에서 뭔가 빠져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나뉜다는 사실,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키 exam 포인트에는 뭐 관계 부사절의 생략과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관계 부사절이 있는 문장에서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 하나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선행사를 아무 때나 생략하는 건 아니고 선행사가 시간, 그냥 해석을 해도 시간이거나 선행사가 장소, 그지? The reason, the place이거나 이럴 때 생략한다는 거지, 그지? 선행사가 일반적 의미일 때 해석을 해도 이런 의미일 때만 생략을 한다는 거야. 선행사가 I know 뭐를 the place 나는 그곳을 알아, 그지? 어디? Where we met I met you first. 내가 처음으로 너를 만났던 곳을 알아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관계 부사절인데 이거를 어차피 해석을 해도 곳이니까 이게 생략이 딱 되는 순간 I know where I met you first. 그럼 갑자기 부사절이 아니라 관계 부사절이 아니라 know의 목적어절로 어디에서 해석해도 돼버려지. 간접 의문문으로. 그게 좀 바뀌는 성질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한 게 생략 가능할 땐 요거만 생략하는 거야. 알겠니? 나는 너를 처음 만났던 곳을 알아.
해석 어차피 곧이잖아.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거 말고 I know the exact 뭐라 그럴까? exact building. 그 정확한 건물을 알아. 이걸 생략을 하면 이게 어떻게 살겠어, 의미가. 그치? 이렇게 구체적인 선행사는 구체적 의미의 선행사를 함부로 생략하면 안 돼. 알겠니? 이런 걸 생략하라는 게 아니라 뻔할 때 생략하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왜 the reason하고 the way는 안 써줬니? the way는 어차피 how랑 같이 못 쓰기 때문에 생략의 개념이 없고 the reason why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 지멋대로 the reason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why랑 하나만 쓰여도 언제나 가능하니까 따로 쓸 필요도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그런데 조금 거시기한 거는 두 번째 문장이야. Daniel knows the date. 그 날짜거든. 날짜를 갖다가 뭐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생략해도 되지만 몇 월 며칠이라는 걸 전달해야 될 땐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냥 the time일 때 정도가 일반적인 Daniel knows. Daniel은 알고 있다. When they open the new department store. 언제 그들이 새로운 백화점을 열지를 언제로 해석하잖아. the date 생략되니까. 특이하지? 명사절로 둔갑해 선행사 생략되니까. 그렇군요. 근데 the date 하면은 그들이 백화점을 여는 날짜를 기억한다. 나는 좀 아닐 것 같아. the date는 살려놔야 될 것 같아. the time 이렇게 해서 때 그냥 때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 뭐 이런 정도면 생략해도 되겠지만 아무튼 생략 가능 여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부사가 남아있을 땐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빠져 있어도 틀린 문장은 아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남겨져 있을 땐 관계부사는 다 안 써도 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는 선행사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 생략돼요. 그래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where는 잘 생략하지 않는다. 왜? 옛날에는 옛날 문법이야 이거도. 옛날에는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생략하면 where이라는 걸 생략하면 뒤에 전치사를 좀 남겨라 그랬던 문법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옛날 문법. 자, when은 생략되기도 하지만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생략하지 않는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The time will come soon. 원래는 the time when you will find your real friends. 네가 너의 진정한 친구들을 찾을 때가 will come soon 이런 거거든요. 곧 올 것이다. 관계사절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when을 생략까지 해버리면 the time will come soon. You will find your real friends.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도 없이 그냥 이상하게 쓰인 것처럼 보이니까 어디 뒤라는 정체를 알게 해주는 when의 장치. 이게 the time이라는 선행사를 뒤에서 꾸미고 있거나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없어지면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that은 관계부사를 대신해서도 다 사용 가능하다. 아까 관계대명사 주격이나 목적격에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관계부사로도 다 사용이 돼서 그 맨 마지막 보니까 This is not the way that 왜? The way how를 같이 못 쓰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좌측 1번 설명하면서 오케이 넘겨보죠. 이건 숙제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설명 부분만 좀 필요한 거 하면서 34로 갈게요. 162쪽에 유닛 34 가정법 과거 월급반도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5, 6 남기셨더니 과학 끝내셨네. 과목반 자 가정법 가볼까요? 162쪽 163쪽 가정법은 일단 공식에 충실하면 되는데 공식이라는 게 뭐야? 근데 가정법을 알기 전에 공식이 시험 포인트긴 하지만 이 법을 알아야지. 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우리 모두? 이걸 법이라고 해는 일본 놈들도 웃기지만 그걸 베끼는 우리가 더 웃기네. 뭐든 분위기에 분위기 잡는다. 야 무드 잡지마. 야 분위기 잡지마. 그 말이잖아. 무드가 명령법이라는 무드가 있고 명령하는 아주 강한 무드예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직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선생님은 이제 구라법이라고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이걸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로 거짓말. 그러면 직설법, 명령법 사이에 이제 조건문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if it rains
tomorrow. 만일 내일 비가 오면 I won't go out. 나는 외출을 안 할 거야. 이거는 구라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factual conditional sentence예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조건문의 확률은 아직 100% 사실을 거짓처럼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오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쓴다. 그거에 적용을 받는 부사절이야. 그지? 조건문. 구라법은 그럼 뭐예요? 이런 게 구라법이죠. If I were you. 만일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너라면. 이런 거야. 이런 걸 이제 구라. 그럼 구라를 왜 쓸까요? 왜? 인생에서 배워야 되는 게 이거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있죠. 여러분 친구가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돈을 좀 필요로 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야, 내가 진짜 빌려주고 싶다.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너 진짜 빌려주고 싶은데 내가 돈만 있다면 너 지금 필요한 거 내가 다 변제해주고 싶다. 네가 지고 있는 빚.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직설법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거요? 돈 없어서 못 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죠. 친구가 떡볶이 좀 사줘. 돈 없어.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떡볶이 좀 사줘. 네, 돈 있으면 떡볶이가 문제냐. 너 저거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사준다. 말로 인심을 엄청 썼죠? 똑같은 전달법인데. 그게 바로 구라법의 묘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을 향해서 로미오가 외치죠.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막 이러고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14살짜리가 구라를 아주 잘 쳤죠. 원래는 나는 새가 아니니 날아갈 수가 없구려. 이렇게 얘기했으면 줄리엣은 안 넘어왔을 거야. 집에 가서 물어봐. 아빠, 엄마 어떻게 꼬셨어? 이렇게. 네. 그 구라법이 막 수리수리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 아무튼간 직설법보다는 구라법에는 뭔가 담겨져 있는 깊은 서브정티브라 그래요. 뭔가 아래쪽에 아주 강력한 뭔가가 담겨져 있는 거야. 연설할 때도 봐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사람과 제가 대통령이면 여러분 이대로 안 놔둡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강한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될까 의심을 해요. 제가 대통령이면 그러니까 학급 회장이나 학교 회장 선거할 때 여러분이 써먹어 보세요. 되면보다 이라면 하는 게 더 강렬하게 느낌이 옳다니까. 자, 그래도 어쨌든 가정법에 막 복잡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된다. 이건 공식이 안 써있네요. 그래서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를 써주고, 그지?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 이게 가정법 과거라는 거지. 그러면 가정법 과거 하려는 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를 써주고 과거에 뭐 했더라면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에 have pp를 써주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지. 그런데 둘을 합칠 수도 있지 않아? 과거에 내가 뭐를 했다면 지금 뭐 할 텐데 이렇게 섞어놓은 건 또 짬뽕 가정법이라고 해요. 혼합 가정법. 이런 세 가지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 공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if you leave now 이건 조건문이라고 해놨죠. if you leave now 네가 지금 떠나게 되면 you will be home in an hour. 너는 1시간 후에 도착할 거야. 이런 건 조건문이고 if I were rich 나오잖아.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I can't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I don't로 해놨네요. 나는 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아. 근데 if I rich 내가 부자면 세계 일주를 할 텐데 이 친구가 세계 일주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가 느껴진다면 구라법을 잘 캐치한 겁니다. 이 표현을 썼다는 것. 세계 일주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친구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If I had known it would be cold. 날씨가 추울 거라는 걸 알았었더라면 몰랐죠 사실은. I would have carried a coat. 코트를 가지고 왔었을 텐데 근데 안 가지고 왔죠. 추울 줄 몰라서 코트 안 가져왔어. 밋밋하잖아요.
야, 추울 줄 알았으면 코트 가져오는 건데 일상에서 더 많이 쓸 겁니다. 그 정도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죠. 자, 짬뽕 가정법 나오네요. 혼합 가정법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때, 즉 과거에 뭐 했더라면 지금 뭐 할 텐데. If I hadn't eaten breakfast, 내가 아침을 안 먹었다면 I would be hungry now. 지금 배고플 텐데 사실 나는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안 고파. 이렇게 혼합 가정법일 땐 분명히 앞뒤에 차이가 나는 걸 이렇게 now라든지 그때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줄 겁니다. 둘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가 있겠죠. 단서도 없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wish 가정법 나오고요. as if 가정법 나오는데 요게 좀 재밌는데 요 공식이 아까 뭐라 그랬니? 중학교 때도 아마 이것까지 배웠을 겁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의 반대. 그래서 과거의 반대를 가정법 과거 완료, 현재의 반대를 가정법 과거. 그지?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근데 이 공식이 무너지는 게 바로 wish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wish 가정.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라는 그 가정법은요. 선생님이 거슬러 올라가서 20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20살 대학교 1학년 때 I was sorry. 그때 좀 유감스러웠네요. 그때 왜 유감스러웠어요? I didn't have any money. 돈이 없었어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파트너가 돈 있으면 저랑 어디 가요 그랬는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짝하고 짝이 돼서 가버린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안타깝네. 나의 이상형이었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사과 같은 얼굴에, 그지? 소승달 같은 눈과 칼날 같은 코와 앵두 같은 입술에, 그지? 그리고 흑진주 눈. 선생님의 아이디얼 타입인데 그때 놓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참 안타까웠어. 그리고 돈이 없었던 게. 요거를 wish 가정법으로 고치니까 이런 거야. I wished. 자, 그럼 어떻게 돼요? I wished I had. 이렇게 되죠. had any money가 no money가 되겠네. 여긴 긍정으로 봐야 되니까 had some money. 내가 돈이 조금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왜 가정법 과거를 썼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wish 가정법은 좀 다릅니다. 물론 교과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법칙에서 이걸 숨겨요. 숨겨. wish에 wished 하는 걸 지들 공식에 때려 맞추려고 이렇게 외워두세요. 주어 다음에 wish가 나오거나 wished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건 가정법 영역에서 벗어난 건데 as if나 as if, as though 가정법이 또 있어. as if, as though 이렇게 나올 때 여긴 that가 생략되죠. 그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밖에 못 와요. wish 뒤에 직설법을 썼다. 가방끈이 짧아서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wish 뒤에는 직설법을 쓰지 않아. 대절이 나올 때. 자, 그럴 때 어떻게 맞추냐면 요 동사의 시점하고 시점이 같은 거면 가정법 과거를 써. 유감스러웠던 것도 과거, 안 가지고 있던 것도 과거. 가정법 과거. 시점이 같으니까. 알겠니? 요 동사보다 시점이 더 전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사실 as if는요. as if는 가정법을 벗어났습니다. 이병헌 씨라고 하나? 이병헌 씨? 이병헌? 선생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이병헌의 여동생이 코 찔찔 흘리고 기저귀만 차고 우리랑 놀아줘 하고 다니던 지금은 교수마을이라고 하는 자곡동에 대왕초등학교 출신, 영동중학교 출신, 중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물론 내가 생긴 건 이병헌보다 선배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3살이 더 많은 형입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호프집에서 이병헌 형이 운영하던 세븐탑 그 호프집에서 맥주랑 안주도 공짜로 많이 먹었어요. 우와, 선생님이 진짜 얘기를 이병헌을 잘 아네? 그지? 구라야 아니야? 몰라.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이럴 때 그냥 직설법을 씁니다.
아, 선생님은 마치 이병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내 초중고 선배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자친구가 여럿이었다는 우리 형 동창이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오늘 밤 10시가 끝나고 나면 안경을 벗고요. 좀 있으면 벤이 와요. 벤이 와서 벤을 타면 분장사들이 나를 분장을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로 바뀌어요? 커밍아웃 할게요. 선생님이 박보검이에요. 우와! 토 나올 것 같지, 그지? 그런 겁니다. 구라지. 딱 안 봐도 구라죠? 그럴 때가 바로 구라법을 쓰라는 거야. 선생님이 미쳤나봐. 그지? 지가 박보검인 것처럼 얘기를 해. 이렇게. 아, 이게 구라법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이건 진짜 지구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사실 태양인이에요. 화성인도 아니고 태양에서 왔어. 선생님 교실이 좀 뜨겁게 느껴지지 않지? 선생님이 태양의 생명체야. 내 주변에 있으면 절대 춥지가 않아. 완전. 그게 아니고 내가 어저께 태양에 갔다 왔어. 태양이 좀 식었더라야. 거기에 좀 더 팍팍 하고 더 뜨거워지게 내가 손가락으로 몇 번 튀기고 왔어. 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마치 뭐야? 태양에 갔다 온 것처럼 말해. 갔다가 안 갔어? 안 갔다 왔겠어? 딱 봐도 그러잖아. 그럴 땐 이렇게 구라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걸 잊어도 되냐면 요즘은 마치 어떻게 쓰는 줄 아니? 아, 마치 그가 has been 이렇게도 써요. 현대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법 건너 가버린 겁니다. as. 아우, 네이티브들 문법 진짜 못해요. 간접 연계책 만든다고 수능 특강 만든다고 하는데 문법이 진짜 완전히 엉망입니다. 우리가 국어 문법을 모르는 것처럼. 자, 보세요. 밑에도 IWC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유감이나 이루기 힘든 소망, 현재 하지 말고요. 같은 시점에 이루기 힘든 소망 또는 IWC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 사실에. 왜 평상시에 IWC 많이 안 쓰니까 뭐 이 설명으로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래서 I wish I knew라는 건 내가 알면 좋겠다라는 거고 I wish I had라는 건 내가 있었었더라면 좋을 텐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s if, as though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또 이렇게 나오네. as if, as though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 뭐 이래. 그 밑에 나오네 그라마. 참고 보세요.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시점의 일을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를 요게 맞죠. as if, as though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직설법에도 사용된다. 그걸 아까 설명 이미 했고요. 근데 Brian acted as if he were the boss 그럴 때 행동했던 것도 과거, 사정인 척 했던 것도 과거.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라도 Brian acted as if he were the boss 해놓은 겁니다. 같은 시점에 그지 가정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건 문법을 이미 왜 수능에서도 저렇게 나와요. 이제 어젓하게 가정법 끝났다 as if는 하고 알려주는 게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으니 신경 꺼도 됩니다. 가끔가다 잠시려고라든지 그런 좀 오래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 중에 옛날 거를 가르치면 할 수 없어요. 내신 때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번에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때 세 가지가 앞으로 나오죠. If I were healthy, 내가 만일 건강하다면 뭐가 이렇게 띡 나옵니다. 만일을 빼버리고 were I healthy, 내가 건강하다면 If I should see your first love, 너의 첫사랑을 다시 혹시라도 보게 되면 이런 강한 의심 추측의 should가 또 이렇게 글의 목적에서 종종 나와요. Should I se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f I had been to the party, 내가 파티에 갔다 왔다면 이럴 때 이렇게 해볼까? If it had not been, 이렇게 부정이 함께 있더라도 부정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had I not been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if를 없애면서 굳이 뭐 만일을 뭐 하려고 계속 넣어. 짜증나게.
그래서 긴 거 줄이는 방법으로 if 빠질 때 도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도 if 민지 were my girlfriend. 오, 민지 성공했구나. This is grammar의 주인공이네. 민지가 내 여친이라면 I'd be really happy. 난 정말 좋을 텐데. 자, 두 번째는요. had I known이니까 원래는 if I had known he was busy. 그가 바빴다는 걸 알았더라면 I would never have bothered him. 나는 결코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should you need help는 if you should need help. 요것을 줄인 거겠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자, 됐으면 이제 7번인데요. 7번. 7번은 뭐 많이 하긴 할 텐데.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똑같네. 여기 if 빼면서 도치되는 거. 이렇게 어가 오면서 were it no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런 뜻이죠. 아우 귀찮다. 너무 길다. But for your help. 야 이것도 귀찮다. 너 짧은 거 없니? Without your help. 이렇게 네 가지를 자주 씁니다. 무엇이 없다면 뭐 if 플러스 to 플러스 과거 동사니까 지금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라는 거예요. I couldn't do it. 나는 그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자 그런데 만약에 과거였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없었더라면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또 앞으로 가서 had it not been for 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럼 또 without your help but for your help 여기에도 쓰이고 여기에도 쓰이고 그러네. 얘들은 그러면 뭐야? 중간에 다 된다는 얘기죠. 가정법 과거에도 쓰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도 쓰이고 다만 뒤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I couldn't have done it 이런 식으로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뒤를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 있고 가정법 과거가 있으니까 얘가 어느 거랑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구별하면 된다.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할 텐데 둘 다 but보나 without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뒤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주절을 보고서. 그다음에 참고어는 is time. 참고어는 중요하네요. 참고어는 문법에서 중요하기보다 독해에서 중요해요. 독해에서. 보세요. It's time 가정법이라 그래서 it's high time, it's about time 하는 이런 표현이랑 생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It's time that 그지? 주어 should 동사원이요. 이건 생략도 안 돼요. 주장지한 명령표 생략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 때이다. 다시 말하면 주장입니다. 주장. 근데 이 표현을 그냥 쓰면 주장인 게 티가 나는데 너희들한테 should 대신에 과거 동사를 이거 대신에 과거 동사를 쓰면 이게 주장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지 하나 더 나가서 it's time for to 부정사로 바뀌어 있을 때 누가 뭐를 해야만 하는 때이다. It's time for you to take steps. 조처를 취해야만 하는 때다. 네가 조처를 취해야만 하는 때야. 이럴 땐 주장이 담겼다는 사실. It's time that you took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You took measures. steps나 뭐 measures나 다 조처를 취하다죠. 네가 조처를 취했어야만 하는 때야. 우리 표현도 있어요. 그죠? 너 조처를 이미 취했어야 하는 때야.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긴급하고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건 좀 쉽습니다. 딱 보이니까 주장이. 어떤 바보가 should를 못 보겠어요. 그죠? take 이번에는 actions를 쓸까요? 너 조치를 취해야만 해. 취해야만 하는 때야. 그래서 요게 가정법 과거와 관련해서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독해에서 꼭 기억해 주세요. 독해에서 So it's time we finished what we started 이런 거야. 우리가 시작했던 것을 끝냈어야 하는 때야. 이미 끝났어야 하는 때야. 즉 끝내야 하는 때인 거야. 꽉 찬 거예요. We have to submit our report to her. 우리는 보고서를 그녀에게 제출해야만 하잖아.
자, 조건절에 월투가 온다. 조건절에 월투. 비트용법에 비트용법이 있는데 아무튼 월투는 그냥 가정법 과거인데요. 내용이 미래예요. 미래에 있을 내용인데 일어났으면 좋겠는 내용이야? 안 좋겠는 내용이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가정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통. 봐봐. If the Earth were to collide with the Sun. 만일 지구가 태양과 충돌이라도 한다면, 그죠? 앞으로 있을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라도 생긴다면 all life would end. 모든 생명체는 멸종할 거야.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그런 녀석 나왔지? 뭐 지구 종말론을 책을 읽은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를 시작으로 해서 막 읽더니 공부도 안 하고 나이가 12살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누나가 걱정된다고 안녕하세요 신청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왜 해? 어차피 지구가 멸망할 건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요. 그렇진 않겠죠.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스피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뜻깊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수능에 나왔던 시험 포인트가 키 이그잼 포인트 나오네요. 이런 거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가정법 공식에만 충실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뭐 화성까지 지구에서 손전등을 켜서 화성을 비추면 386초인가? 그것만의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고 나왔었거든. 뭐 빛이 1초면 얼마나 가니? 빛이 1초 동안 얼마나 가? 무지 많이 가요, 그죠? 많이 가까웠지 진짜 멀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어가 있고 이런 표현입니다. 주장, 제안, 요구, 명령, 그리고 충고 또는 권고 같은 녀석들이 나오고 아니면 it와 비동사가 나와서 여기에 이성 판단의 형용사. 책에 아마 감정도 나와 있을 텐데 거의 감정은 지우세요. 이것도 현대영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사실 이 책이 김경숙 씨가 쓴 거예요. 김경숙 씨가 넥서스라는 출판사에 계약을 하고 썼는데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김경숙 씨가 자기 컨텐츠인데 이제 얘네들이랑 계약 끝났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했는데 얘네가 지들 걸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좀 씁쓸한 마치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베꼈는데 나중에 중국이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한. 자, 아무튼 그래서요. 주장은 보통 insist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제안은 suggest나 propose처럼 뭔가를 제안을 하는 거. 요거가 좀 있네요. require, demand. 책에 있는 거 빼고만 써놓으세요. 그 책에 웬만한 거 나올 겁니다. 명령은 order, command. 충고가 advise, 권고가 recommend 정도가 된다고 보세요. 자, 그리고 대절이 나오죠. 수능 보통 60만이면 60만, 59만 9,999명 정도는 알아요. 딱 한 명, 아까 그 안녕하세요 외에 공부 안 하던 애만 모르겠지. 근데 이거로 시험을 안 냈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할 때, 뭐뭐 해야 할 것 이럴 때, 즉 방위일 때 이걸 쓴다는 건 60만이 다 아는 내용. 계속 나오니까. 하지만 그냥 뭐뭐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시제와 수일치 뭐 이런 것들을 지켜서 해줘야 돼요. 이걸 써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예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또 이렇게 나오면 it 동사 뒤에 that가 나와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자, 뭐 이성 판단이니까 뭐 중요하다는 등, 그지? 뭐 necessary 필요하다는 등 뭐 이런 것들 쓰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cruel 잔인하다는 등 아니면 친절하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 아무튼 이렇게 essential 같은 거 좀 많이 나오는 거. 그래도 essential 본인이 생각할 때 다 이건 뭐야? 선생님이 판단을 해보건데 견해입니다. 견해. 명제가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견해가 들어가는 것들일 테요.
거기 보니까 뭐 advise 충고, ask 요청, command 명령, demand 요구, insist 주장, order 명령, propose 제안, recommend 권고, require 요구, suggest 다 나오네요. 제안. I suggest that 나는 제안했다. We should have a break.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할 것을. And then 그러고 나서 finish our work. 우리 일을 끝내야 할 것을. 그리고 the owner insisted that 주인이 주장했다. The house should be painted by the weekend. 그 집이 주말까지 칠해져야 할 것을.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주의. 충고 요구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대절에 should를 쓰지 않고 동사를 시제와 인칭수에 일치시킨다. His attitude, 그의 태도는 suggested that 이하를 또 많이 나오죠.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도 있지만 suggest가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렇게 더 많이 쓰이죠. 그죠? 태도가 제안하진 않겠잖아. 태도라는 건 추상명사. 그래서 그 태도가 암시한다, 시사한다. 이럴 땐 he shouldn't be가 아니라 he wasn't happy with the situation. 그가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시사해 주었다. B에서는 뭐 지으라 그랬죠? 감정만 지으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없애고요. 당연이나 요구, 필요 등 이성 판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esirable 바람직하다, essential 필수적이다, imperative 반드시 해야 한다, important 중요하다, natural 당연하다, necessary 필요하다, vital 중요하다, urgent 긴급하다. 이러한 녀석들이 나올 때 it is imperative that 반드시 뭐 해야 한다? They should not fail to complete the assignment. 과제 완수하는 것을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요. It's necessary that 필요하다. We should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우리 행동의 결과를 알아야 하는 것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라법이었고요. 구라법 질문 있으면 좀 해볼까요? 수일치는 진짜 자질구레한 거 많아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반복 나올 겁니다. 35, 36은 그나마 기존에 했던 것들이 좀 나와서 그전에 풀던 거라든지 34까지 갑시다. 뭐 더 욕심을 내는 건 독해 좀 꺼내보세요. 아까 풀었던 거 뭐 다 푸른 친구 있나? 다 못 풀었어도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다는 못 풀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민지야 1번 뭐 나왔니? 1번에 1번 R이고요. 성훈이? 5번 R이죠. 역시 오답률 높은 문제를 푸니까 좀 틀리는 게 생기는군요. 자, 현우? 3번입니다. 1번은 3번이었어요. 왜 3번이니? 1번 빈칸을 보세요. 빈칸 문장 보면 You have arrived at 여러분은 도달했습니다. This conclusion 이러한 결론에 by reasoning 추론을 함으로써 이 결론을 찾아야지. 그럼 이 결론은 앞쪽에 나와 있겠지. By reasoning processes of 빈칸의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자, 그래서 너희가 고른 1번과 5번도 한번 볼게. 1번은 finding a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means and ends. means는 수단, ends는 목적. 수단과 목적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논리적 관계라는 그 과정을 그지 추론함으로써. 자, 5번은 뭐였는데요? Changing the data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e problem. 자료를 바꾸어줌으로써 바꾸어주는 과정. 뭐 하기 위해서? 문제의 영향, 문제의 결과, 그 문제가 끼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자료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앞에 this conclusion이라는 거 한번 가볼까요? You decide never to go on that person's line again because you want your groceries packed properly. 여러분은 결정합니다. 결코 그 사람의 줄로는 다시 가지 않을 것을 because 왜냐하면 you want your groceries packed properly. 너는 당신의 식료품이 적절하게 포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네. 그럼 그 사람이 포장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가면 적절하게 포장을 안 해주는 사람이겠지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겠어요? 어떤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이런 얘기죠. 자, 위쪽을 가볼게요. 이건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Reasoning is a natural thought pattern. 아, 추론이란 자연스러운 생각의 유형인데 that you use every day.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뭐 하기 위해서? To think through ideas. through ideas의 through는 수단입니다. 뭔가 착상하는 것을 통해 생각을 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to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됐니? 그럼 suppose that 여기서부터 얘가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첫 문장에도 reasoning인데 마지막 문장 빈칸에도 reasoning이야. 추론을 함으로써 이러한 결론. 이러한 결론을 아까 읽었죠? 저 남자 줄에는 결코 안 갈 거야. 왜? 식료품이 적절하게 포장되길 원하니까. 자, 그래서 suppose that 여기서부터 얘가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you go to the supermarket에 갑니다. 그리고 when you get home 집에 올 때 you know this that 여러분은 깨닫죠? The eggs are smashed. 계란이 박살나 있어요. Because the packer 포장하는 사람이 put a melon on top of them. 꼭대기에 멜론을 올려놔서 이 죽일 놈 때문에 계란이 깨졌잖아. 첫 번째. 자, the next week you come home from the supermarket after the same person. 똑같은 사람이 has carelessly packed your groceries. 여러분의 식료품을 포장을 한 이후에 슈퍼마켓에서 집에 왔더니 and find that a package of spaghetti의 한 포장이 has split open. 찢어져서 열려 있는 거라 이 뒤질러. 세 번째로 가볼까요? The week after that. 세 번째 반복을 똑같이 하겠죠? That the same packer puts a container of yogurt in upside down. 어머나, 요구르트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서 집어넣었었네요. 그랬더니 그것이 opens 열려서 and you have to wash your groceries. 식료품을 세척해야 했대요. Before you can put them away. 그것들을 치우기도 전에. 그러면 세 가지의 경우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놈한테는 절대 안 가. 이걸 말해주는 게 몇 번? 자, processes of studying several individual cases. 몇 가지 개별적인 사례들을 연구하고 and drawing a generalization. 보편화를 끌어냄으로써. 아, 계란이 박살이 났구나. 그지? 그 다음 뭐였니? 요구르트가 거꾸로 뒤집혀서 엎어졌구나. 그지? 두 번째 사건이 기억이 안 나네? 뭐였어요? 이야, 두 번째 식료품이 어떻게 됐어? 아, 쪼개져서 열려 있었다. 그 세 가지 사건들, 그걸 individual cases, 개개의 사건들을 검토를 해보고 나니 generalization, 저놈은 포장을 개판으로 하는 놈,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됐니?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체리나, 이번에 몇 번이니? 1번 아니고요. 정인이 몇 번이니? 4번 아니죠. 아, 이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많이 풀어야 되는데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아니야. 자, 유준이 몇 번이니? 2번. 지우개 찬스 2번 정도 쓰면 맞아야죠, 당연히. Mutually exclusive. 그것만 한번 볼까요? 셋째 줄에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it is harder, 더 어렵다. to pinpoint, 정확히 지적하다. pin down이라고도 종종 쓰여요. 고난도 문제는 물론 무슨 뜻일까 하고 핀으로 딱 집어내다. 정확히 뭐를? the meaning. 그 의미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더 어렵다. 자, 그래서 뭐예요? When I first saw her,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my soul began to quiver. quiver 떨리다요. 내 영혼은 떨리기 시작했어.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he might intend to say, 그는 말하려고 의도했을지 모릅니다. When I first saw her,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I began to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어. 사랑의 느낌을 떨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표현을 보세요. When I first saw her, I began to panic. 패닉은 뭐예요? 공황. 순간적으로 그냥 공포를 느끼는 거죠. 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공황, 겁을 먹기 시작했어. or 혹은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뭔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것을 이제 아, 그렇군요. 서로 같은 the sound is thirsty라고 해도 뭔가 하나의 표현이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only something 그 뒤에 나온 거 앞에 빈칸 한번 볼까요? whereas 뭐뭐인 반면 the ground thirst 땅의 목마름이 can only sensibly apply to
단지 의미 있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its dryness, 땅이 건조하다는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the soul's quivering, 영혼의 떨림은 could refer to,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A whole range of feelings, 감정의 전 영역을 다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including 어떠한 감정들을 포함해서 원즈는 feelings를 대신 받겠지. That are exemplified above가 나오잖아. That are exemplified above. 오늘 단어 있지 않았니? exemplify? 위에서 예시로 나와 있는 그러한 어떤 감정들 포함해서 위에서 나온 감정들 뭔데? 그녀를 보면 떨려. 사랑에 빠졌나봐. 그녀를 보면 떨려. 무서워. 두 가지 완전 다른. 그래서 mutually exclusive. 상호 완전히 배타적인. 그치? 첫 번째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네 번째는 분명히 impersonal, 비인간적인 거고요. 다섯 번째는 완전히 구식의, 그지? 옛날 방식의 이런 얘기였죠. 자, 3번은 몇 번이니? 3번에 우진아. 5번이 아니죠. 그 다음에 범진아? 2번도 아니죠. 이제 이 정도 되면 3학년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나요? 그 다음에 대훈아? 대훈이? 5번 아니네요. 은석까지 왔네? 3번이 아니죠. 나연아? 3번이요. 소영이? 1번입니다. 어디 나와요? but 하고 나오죠. 또 아래 나레이 but에서 빈칸 뒤에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어려웠나? 자, 빈칸을 공식화해보세요. The first hallmark. hallmark. 선생님이 특징할 때 써줬는데 기억나니? 3학년 때는 1학년 때처럼 characteristic이나 그치? trait 이렇게 안 나오고 hallmark로 나오는구나. 특징이에요. 특징. 어떤 특징? 첫 번째 특징인데 of moralization, 도덕적 교훈, moralization. 도덕적 교훈의 한 가지 첫 번째 특징은 is that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이라는 건 알잖아. moral, 그렇지? moralize는 도덕화하다. 그럼 moralization 뭔가 도덕화라는 거, 즉 도덕적 교훈을 말하는데 도덕적 교훈은 어떻게 한다? 빈칸이 도덕적 교훈의 성격이네요. 첫 번째 성격. 1번 The rules it evokes. 그것이 인용하는 invoke라는 거 인용하다. 물론 기도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것이 인용하는 규칙이 are felt to be universal. 뭐예요?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 설명을 뒤쪽으로 쭉 가볼까요? 도덕화의 첫 번째 특징은 뭐야? 그것이 인용하고 있는 규칙이 보편적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The prohibition of murder. 예를 들어서 살인을 금지하는 것을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s felt 무슨 나오니 표현 not A but B 느껴지는 것이다 나오네. 빈칸에도 느껴지는 것이다. A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B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거 좀 더 난이도 올리려면 B로 느껴지는 것이다. A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빈칸을 내도 되겠죠. 뭐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to be a matter of local custom. 지역의 관습에 대한 문제로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but to be objectively warranted. 여기가 답이에요. to be objectively warranted.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So 결론입니다. 그래서 one can easily say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다. I don't like Brussels sprouts. 나는 양배추 Brussels sprout. 난 양배추 싫어. But 하지만 I don't care if you eat them. 네가 양배추 먹어도 신경 안 써. But 하지만 이건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 앞에 건. But 네가 중요하다 그랬지. One would say I don't like killing. 누군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살인이 싫어. But 하지만 I don't care if you murder someone. 나는 네가 누군가를 살인해도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no one would say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의 특징은 누구나 생각해도 보편적으로 안 된다, 된다라고 돼야 그게 바로 도덕적인
해석이 나 이런 얘기인 거죠. 네. 4번은 그나마 좀 간단했나요? 희서야? 4번은 2번이에요? 아닙니다. 예원은 4번이었어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엄마 아빠 됐을 때 뭐야? 관대하고 엄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관대하거나 엄격한 게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했네요. 따뜻함이. 언제든지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내가 잘못했을 때 엄격할 수도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뭐를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관대할 수도 있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든지 내가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죠. 어디에 나와요? 아래서 세 번째 줄에 However, several studies 몇몇 연구들이 revealed that 데디아를 밝혀냈습니다 했으니까 답이지 뭐야. 연구들이 밝혀냈는데 children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who are raised 길러지는 아이들 in warm 따뜻하고 and 그러면서 reasonably permissive families 그렇지? 꽤 뭔가 허용하는 permissive 꽤 허용해주는 그러한 가족들 여기에서 자란 that allowed the child freedom of choice 그 아이가 선택의 자유를 갖게 허락해주는 그러한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이 tended to be friendly and creative 다정하고 창의적인 성향이 있었고 whereas 반면에 children 아이들인데 raised in warm 여기도 나오죠. warm 두 경우 모두 warm이 나와요. 따뜻하고 but strict 하지만 엄격한 데서 길러진 아이들은 tended to be conforming 뭔가 순응하고 엄격하니까 잘 따르고 and well behaved 행실이 좋았습니다. 처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은요. 온화한이라는 따뜻함이 공통점이었어요. 따뜻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엄격한도 아니었고 밑에만 있는 밑에가 엄격한 위에만 있는 그 관대한 그런 것이 만나서 그지 따뜻함이 가장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거 플러스 이거나 이거 플러스 이거 아무튼 warm이 있네. warm. 자 5번으로 가볼까요? 5번에 하린이가 2번 아니죠.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예주가 4번도 아닙니다. 1번이었어요. 네. 자, 이건 어디에 밑줄 치면 답이 나올까? 니들이 어떠니? 지금 읽는 내용이 좀 추상화가 되게 많지. 추상적이지. 구체적이고 심플한 것보다는. 이럴 때는 리딩 스킬을 잘 발동해야 돼. 빈칸을 선생님들 말하듯이 빈칸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 글로 써놓고 선택지를 달아놓고 왜냐면 너가 나중에 90점을 전후로 1등급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해서 요 문제 몇 개만 남았다면 이걸 온갖 기술을 다 써서 맞춰야 되잖아 정답을 그렇게 해야 되고 어디에 밑줄 쳐져 있는데 선생님은 한 줄이 쳐져 있어요 however 뒤에 아래서 다섯 번째 줄에 however 돼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빈칸이 뭐였는데 cognitive abilities 인지 능력이 may be 아마도 both tied to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and supported by 이하에 뒷받침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tied to 빈칸 그리고 supported by 빈칸 빈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빈칸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게 인지 능력이라 그랬잖아. 근데 however 들어볼래? however 또 나오잖아. They discovered that 그들이 데디아를 발견했대. The same children, 그 똑같은 아이들이 were working as very competent, 아주 유능하고 and successful, 성공적인 vendors of fruit and vegetables in street markets. 학교에서는 산수도 못하는 애들이 갑자기 거리 시장에서는 그치? 과일과 야채를 성공적으로 파는 상인들이었음을 발견했대.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야? 학교와 시장. 뭐만 달라졌어요? 환경만 바뀌었죠. Situation, circumstance. 그들이 작동하는 그 환경 이것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뒷받침될 수도 있다. 학교 다닐 땐 수학이 맨날 꼴찌였는데 사회 나오더니 돈을 제일 많이 벌어.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계산해서 줘. 우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선생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정해놓고 나가 행복하고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이왕이면 웃고 살 수 있는 그 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성공이 돈과 명예와 뭐 명성과 뭐 모든 게 있을 수 있지만